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은 사무관리로 이제 2순환이에요. 핵심 심화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들어가기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최은란 행정사라고 하고요. 저 이제 9회 시험에 합격을 했고, 합격의 법학원에서 지금 2차 사무관리론을 전임으로 맡고 있고요. 1차는 행정학 개론을 맡고 있어서, 이제 악마의 과목이죠. 1차 행정학, 2차 사무관리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는 과목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된 사항은 제가 도시행정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때 우리 강의를 맡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곧 논문 열심히 써서 졸업을 하도록 할 거고, 자, 저서는 우리 사무관리론 교재 기본서 핵심 요약집이 있고, 자, 이 행정학 일주일동 단권으로 마무리라는 교재를 냈어요. 행정학이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냈는데 굉장히 요약을 많이 잘 맞춰가지고 언제 내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출판사, 좀 다른 얘기지만 출판사가 거기가 이제 운영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옮기게 됐어요, 출판사를. 그래서 2월 중에 출간 예정이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차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 행정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최근 5년간 전문 자격시험이요. 자격시험 지원자 현황이라고 해서 출처는 어디냐면 법률저널이에요. 법률저널은 이제 고시 관련 수험 신문, 뉴스로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 여기 가시면 전문직 탭이 따로 있어요. 전문직의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간평사, 변리사, 관세사 모르는 분 없죠.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행정사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률 저널 들어가시면 행정사가 이제 기사에 나온 거죠. 전문 자격 시험으로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행정사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인원은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 여기에 있긴 하지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행정사 2차 시험 통계를 한번 보고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알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사가 있고 우리가 외사, 외번, 회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행정사를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 자, 최근 이제 4년을 살펴보면은 20년이 이제 8회였어요. 이때 합격률이 어때요? 2차 합격률. 자, 35%죠. 35%. 자, 이때 볼 걸. 자, 다시 9회 볼게요. 27%. 그 다음에 10회죠. 2022년 18%. 자, 11회 얼마 됐어요? 13%. 다. 이분들은 이때 볼 걸. 이분들은 이때 볼 걸. 자, 이걸 보면은 점점 어려워지네. 이제 어려워지네. 이게 아니라. 자, 앞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15회. 곧 15회 오겠죠. 나중에 20회 오겠죠.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12회 합격률 보면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때 볼 걸. 이때 볼 걸. 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남은 시험 중에서 가장 지금이 붙기 쉬운 거예요. 합격률이. 통계적으로 이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행정사 시험이 4과목인 건 이제 아실 거예요. 4과목인데 사무관리론 꽈락률을 볼게요. 사무관리론은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모든 걸 외워서 쓰다 보니까 꽈락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8회에 합격률이 35%인데 꽈락률이 29%, 거의 30%죠. 꽈락이라고 하면은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꽈락이라고 하기 때문에 꽈락률이 30% 약. 자, 9회 때, 이때 역대급이었어요. 절반이 떨어졌어요. 사무관리론. 제가 이때 붙었죠. 자, 이때 사무관리론 붙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론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어려울 때 붙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회. 이때도 역시나 사무관리론이 좀 어려웠고 이번에는 솔직히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꽈락률이 그냥 무난하게 과목 3위 정도. 그러니까 이 과목별로는 매년 뭐가 어려웠고 뭐가 쉬운지가 알 수 없고 여러분이 체감했을 때 어려운 거랑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보고 나와서 망했다 그랬는데 그 점수가 가장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30%, 20%, 18%, 13%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험 중에서는 가장 쉽겠지만 어쨌든 한 10% 초반대라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10% 초반대. 자, 그러면 10%면 10명 중에 1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모든 공부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2차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10대 1은 아니겠죠. 예상컨대 한 3에서 4대 1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빠릅니다. 자, 앞으로 10년 뒤 저는 정말 예상을 합니다. 지금이 제일 쉬울 때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동차를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동차 합격률 점점 낮아지죠? 지금 보면 이때 막 너무 쉬운 것 같죠? 이때가 3대 1이니까 허수를 제외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더 경쟁률이 2대 1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동차를 위해서는 미리 1차, 2차를 병행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2차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11회 기출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1회를 이제 시험을 보셨던 유해생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같이 본다고 하면은, 자, 우리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자, 민원이 아닌 자와 행정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의 단체 중에 제외되는 자, 물음 1이 나왔었고, 자, 물음 2는 이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이게 사무관리론 11회 기출 문제 1번에 나왔어요. 1번.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수업 끝나면 바로 사례형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1회 문제 1번 똑같이 민원의 개념, 행정기관의 개념, 민원의 종류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걸 사실상 답이 똑같거든요. 답이 똑같은데 못 썼다라고 하는 거는 못 외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못 외웠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외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부하신 분 중에서 떨어지신 분들 특히 답안지를 안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안지를 안 써보신 분들.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췄고 안 맞췄고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다부터 써야 되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답안지 작성을 잘 했는지 그리고 연습을 했는지 지금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또 이제 문제 3번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자, 서식의 제정 방법, 설계 원칙, 그리고 문서 작성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물어봤어요. 자, 우리 사회형 모의고사 6회에도 문제 2번, 설계 제정 방법, 그리고 서식에 관한 문제, 뭐 나머지도 다 같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때 충분히 다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도 같이 볼게요. 자, 이때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뭐가 나왔었냐? 공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매년 이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 잘 쓰셨을 거예요. 붙거나 떨어지신 분들 공문서의 종류는 아마 다 잘 쓰셨을 거고. 자, 두 번째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그리고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의 조건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기출이 나왔었는데 사실 공문서의 종류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했다 보니까 다 잘 쓰셨을 거고. 자, 두 번째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거를 문제로 냈기 때문에 강의를 내가 안 듣고 나 혼자 공부했으니까 이제 혼자 공부할 거야 라고 하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딴 걸 썼어요. 딴 거를. 이건 개정된 거 쓰셔야 정답인 거고. 사실 문제 3번은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조건은 역대 기출이 2번까지 하면 4번이 나왔어요. 자, 그 전에 3번이 나왔는데 에이, 설마 또 낼까? 또 내더라고요. 4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의 다 못 썼을 건데 사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 남들도 다 못 쓰고 나도 못 쓰면 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근데 이거는 남들이 다 잘 썼으니까 당연히 잘 써야 되는 논점이 되겠고,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된 거를 내가 못 썼다. 그러면 틀린 거죠. 답이 틀린 거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사례형 모의고사 4회 때 똑같이 냈죠. 공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서도 개정이 됐죠. 협업이 아니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처리의 기본 원칙 냈죠. 자, 이때 사례형에서 내가 다 썼는데 복습을 했다면은 당연히 잘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공문서 작성, 처리 문제 냈었고 그냥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 첨삭하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사무관리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A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물어보면
A에 대해서 쓰면 돼요. 자, 근데 21년에 왜 45%나 꽈락이 났을까? 못 외운 거죠. 근데 못 외운 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얼마나 내가 연습을 많이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억울한데? 라고 하신 분들 답안지를 내가 몇 번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안 썼다. 안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좀 적게 썼다 그러면 당연히 더 열심히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특히 이제 유해생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행정사 시험이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동차로 붙은 비율이 당연히 적어지기는 해요. 당연한 거, 이거는. 당연한데,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0회 때 붙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삼수를 했어요, 삼수. 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름까지 말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삼수까지 했어요. 자, 근데 제가 9회 때 붙었잖아요. 제가 이때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한 5명 정도를 온라인 스터디를 제가 모았어요. 그 여러 명 카톡방이 있는 수험생 방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한 5명 정도를 모아서 제가 방장이었는데 나머지 저 포함 동차 3명, 유해생 2분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 계획 다 세워드리고 매일매일 인증하고 인증 자정까지 안 하면 마이너스 1점씩 누적을 해서 한 달에 마이너스 3점이면 강퇴를 시키겠다. 이렇게 룰을 만들고 제가 엄청 빡세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막 해외 출장 잦아서 시험 못 보신 분 제외하고 다 붙었어요. 여기가 다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한 분 유해생 분이 제가 있는 이 스터디, 제가 기획한 스터디에도 있었고 다른 스터디에도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 칭찬을 한 거죠. 여기 이분이 진짜 너무 공부 기획을 잘하고 계획을 너무 잘해서 진짜 장난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유해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유해에서 떨어진 거예요. 삼수를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만 자기 좀 알려달라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 이런 거를 다 알려드렸더니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가 논술형 시험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히 깨닫고 나서 바로 붙었어요. 삼수를 하셔서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퇴사를 하시고 개업을 하시고 너무너무 지금 잘 돼서 이미 지금 사무장도 당일 뽑았고 사무실도 확장을 해가지고 사무실 확장하고 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을 한 게 뭐냐면 이분이 유해에서 떨어지고 삼수를 준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제 얘기를 듣고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공부를 과연 열심히 했냐 정말 간절했냐를 돌이키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니까 사실상 행정사가 이제 앞으로 평생 우리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그만둘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1년, 2년 좀 더 늦게 하는 거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 삼수했지만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자, 뭐 유해로 붙든 동차로 붙든 삼수했든 1, 2년 차이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좀 힘든 시기, 유해, 삼수를 겪었을 때 얻는 건 뭐냐?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붙고 나서도 이 자격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차로 하신 분들, 유해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명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논술형 시험을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논술형 시험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중개사 공부하셨다가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객관식 시험과 논술형 시험의 당연한 큰 차이는 객관식이냐 논술형이냐 이런 1차적인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상대평가예요. 누가 더 열심히, 누가 더 간절하게 하는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간절하게 쓰면은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답안지에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고 간절하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5회, 20회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울 거니까 빨리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목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사무관리로는 약수령 시험입니다. 약수령.
4과목 민법, 계약법, 절차론, 실무법, 사무관리론 중에서 사무관리론만 약수령이에요. 사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례 문제 없고 논점 맞추는 거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A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B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면 외운 대로 쓰면 돼요. 근데도 꽈락률 1위, 2위 하는 거는 외운 대로 못 쓰니까 그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시는 거고, 사무관리론은 여러분들이 다 공평한 게 민법 같은 경우,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사 공부하다 오시거든. 민법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공부하다 오시거나 뭐 법무사 공부하다 오시거나 기본 베이스가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자, 태어나서 우리가 사무관리라는 이 과목을 공부해 본 사람 없습니다. 사무관리론은 모든 자격시험에 없고 유일하게 행정사 시험에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관리론 필요하냐? 자, 왜 필요하냐? 자, 행정사라고 하면은 우리 전문 국가 자격시험은 대리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인허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죠. 인허가 대리권이 있는데 이 인허가 대리권을 가지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다 민원처리법에 규정이 돼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 민원처리법이 들어가는 과목이 사무관리론인 거고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행정사 시험에 밖에 없다. 모두가 처음 보는 과목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열심히만 하면은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앞쪽에 앉으셨던 동차로 붙으신 분도 사무관리론의 전략 과목인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략 과목으로 보신 거고. 자,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문과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논술형을 내가 막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잘 쓰면 점수를 잘 주겠지. 아닙니다. 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채점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점을 할 때. 그 일정한 기준을 우리가 법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물론 사무관리론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론까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편란 부분을 같이 넣기도 하지만 출제할 때, 채점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채점표에는 법을 근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형이 없는 사무관리론은 자유도가 좀 없습니다. 물론 절차라든지 사례가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점이 들어가면서 내 말로 바꿔도 다 말이 맞고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관리론은 사례형 문제 자체가 없고 모두 약수령이기 때문에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울 때 촘촘하게 자유도가 없게끔 외워주셔야지 고득점이 나옵니다. 내 말대로 막 쓴다? 키워드가 줄줄줄줄 세요. 줄줄 세기 때문에 최대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끔 제가 밑줄을 다 그어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무관리론은 매년 개정이 됐습니다. 매년. 특히 이제 올해도 언제쯤 개정이 될 수 있냐면 10월에 시험 본다 그러면 7월에 막 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시험을 준비하지만 개정이 되는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호흡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이제 기본 강의 다 듣고 핵심 들었으니까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핸드폰 막 끊고 안 보고 혼자 공부한다? 그랬을 때 개정에서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내요. 개정된 거에서. 자, 그랬을 때 나는 못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개정이 항상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핵심 요약집도 사실상 기본 강의 때 내면 내겠지만 왜 딱 이 심화 강의 개강 전에 내냐면 보통 1월쯤에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개정이 되면 저도 반영을 해서 출간을 해야 되니까 기다렸지만 다행히도 기본 강의 때와 아직은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 법전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들 아실 텐데 혹시나 동차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시험 법조문 주어지는 시험이 있고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노무사라든지 변호사 들어가면 시험장에 2차 시험장에 법조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간평사, 뭐 세무사, 행정사 법조문이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뭘 외워야겠어요? 법조문을 외워야겠죠. 법에 근거한 내용을 외워야 되고 법조문이 주어진 시험은 그대로 외운다기보다 얼마나 사례에 잘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답안지를 쓰는 거여도 그 자격사의 시험,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들어간 키워드를 잘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잡아드리는 게 토픽별로 목차와 키워드를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차 당연히 외우시고 들어가는 키워드를 중간중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인데 자기가 핸드북을 되게 작게 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핸드북을 거의 이제 애착책처럼 내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 핸드북이 되겠다. 거의 이제 동차로 붙으신 또 다른 분 뒤에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조금 마음이 해이해졌었나 봐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이분 책이 막 까매요. 손대가 너무 많이 붙어서.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린 거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붙으신 분한테 고마웠고 그분도 붙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회독수를 굉장히 늘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두 번 보고 합격한다? 말도 안 되죠.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봐야지 붙는 시험입니다. 자, 혹시나 행정사 당연히 모든 전문직들 오래된 시험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합격하기 쉬운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거 그냥 추가적으로 해볼까 정도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아요. 논술형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굉장히 회독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 기본 강의 말고 지금 핵심 강의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목표죠. 저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저는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핵심 요약집을 복습을 하고, 자, 이 복습을 자율로 시키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단문 한 문제를 시험을 볼 거고 첨삭을 셀프로. 근데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좀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분들은 내가 그것까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 시간에 논점을 보고 한번 손이라도 써보시면 돼요. 아, 나는 동사니까 못 외워. 그냥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책을 펼쳐보시고 오픈북으로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암기할 거예요. 암기. 자, 암기는 제가 매주 다 2주차부터 첫 시간에 같이 복습을 하면서 외울 거예요. 자, 외울 건데 유해생분들은 답이 나와야겠죠. 나와야겠죠. 우리 양방향 소통을 선호하면 양방향 외워 오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단문 한 문제 답안 작성.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똑같이 실강이랑 똑같이 한 문제를 프린트를 해서 답안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답안 작성해야 되고, 자, 마지막에 제가 11회로 끝나는데 이 수업이 마지막에 제가 답안지 작성 특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강을 하고 나서 바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례형 모의고사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 처음이죠. 다 답안지를 처음 쓰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1회 시험 첨삭을 하기 위해서 다 걷잖아요. 막 말도 안 되게 형식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제가 꼭 해드려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듣고 이대로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펜도 뭐 사라고까지 종류도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의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2차 유해생 분들이겠죠. 한 번 더 도전을 하시는 유해생 또는 삼수생 이상.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답안지를 복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과목에 어떤 논점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썼으면 내가 왜 못 썼는지, 나를 분석해야 돼, 나. 자, 근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뭐가 안타깝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을 나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찾으면 내가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이렇게 썼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내부에서 분석하고 내부 통제를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겠죠. 자, 근데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 시험이 어려웠다. 못 찍어줬다. 뭐 등등. 뭐 내가 뭐 아팠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찾으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내부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사례형을 못 썼는지 아니면 약수령을 못 썼는데 왜 못 썼는지 내가 이 과목을 마지막에 회독을 못 했는지 좀 복기를 해주세요. 복기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차생분들. 자, 동차생분들은 충분히 이 수업과 1차와 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이 딱 언제 끝나냐? 우리가 4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막판에 1차 직전 한 달은 온전하게 1차만 하시면 돼요. 온전하게 1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동차생 분들은 1차와 병행을 할 때
스스로에 대한 실력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3개년을 풀었는데 최근 3개년 평균이 한 50점대다. 자, 그러면은 같이 듣기 좀 위험합니다. 1차를 붙고 나야지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어서 그분들은 과감하게 1차에 집중을 하시면 되시고, 자, 내가 그래도 한 60점 이상 무난하게 나온다 하시면은 병행을 하시고, 이 수업이 종강을 하면 4월 말에 종강을 하면 5월은 온전하게 1차만 올인을 하셔서 1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생동차생 분들은 나중에 인강으로 미래에서 인강을 들으실 분들인데, 생동사생 분들은 어떤 뜻이냐면 1차 시험이 딱 끝나고 6월에 2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요. 이때 2차를 교재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생동사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강의를 나중에 듣겠죠. 6월에. 자, 이분들도 지금 이거 열심히 들으면서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워보면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생동사생 분들도 이 수업 들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진행. 자, OT니까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없게끔 다 전달할게요. 자, 일단은 교재는 핵심 요약집이죠. 요약집. 자, 요약집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작게 나와 있어요. 요약집 이렇게 있고, 자, 기본서는 좀 큽니다. 당연히 기본서에 있는 좀 너무 자세한 내용은 요약집에서 뺐고, 요약집에 단문형으로 추가로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요약집이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요약집만 공부해도 되냐? 질문을 매년 받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결국에 요약집만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만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공부하면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필기가 돼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요약집에다가 단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면은 내가 자주 틀리는 내용들이 있죠. 제가 첨삭할 때 나 왜 이걸로 자꾸 잘못 쓰지? 그런 것도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해서 이 요약집이 뭐가 되냐면 나만의 서브노트가 돼야 돼요. 결국에 마지막에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마지막에는 요약집만 공부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기본서 안 봐. 그냥 요약집만 봐. 모의고사 안 봐. 요약집만 이것만 외워. 자, 그렇게 되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서 브리터 나오거나 응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하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요약집도 동일하게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암기하는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건데, 자, 이 작업은 당연히 왜 하냐면 제발 형광펜 들어간 거 답안지에 써주세요. 줄줄줄줄 셉니다. 밑줄을 하나하나 그어드려도 줄줄 세기 때문에 계속 외우면서 형광펜 쳐드린 그 키워드는 계속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단문 한 문제를 셀프 시험을 보는 건데, 자, 유해생분들은 당연히 잘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동차생이다 그러면 부담을 갖지 말고 이 시간에 외워 또는 이 시간에 한번 써본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커리큘럼. 왜냐하면 지금 이 순환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는 여기에요. 지금 핵심 심화, 이때가 2순환이고 기준은 이때가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 1차 시험을 기준으로 기본 강의는 다 끝났죠. 지금 이제 2순환이고 기본 강의와 이 핵심 심화 강의는 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인풋을 할 거예요. 강의 내용을 들어. 공부를 해야지 쓸 게 있을 거니까. 계속 인풋을 할 건데 1차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자, 정확하게 잡이 없이 6월부터 뭘 써요? 백지에다가 아웃풋을 할 거예요. 아웃풋.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들 답안지를 쓰기 가장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습하면서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때는 암기 포인트를 한 10에서 20%? 이 정도 나 좀 두 문자 몇 개 기억날 것 같아. 이거 좀 익숙할 것 같아. 이 정도로 외우셨다고 하면은 핵심 심화 때는 그래도 30에서 50%까지는 좀 올라오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양이 좀 올라오시고, 사례형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이 없으니까 진도형으로 매주 제가 분량을 내줄 건데 그 진도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60에서 70%까지 암기량이 올라올 거예요. 다 올라와요. 이때가 끝나면 8월쯤 되는데, 자, 붙으신 분들 공통적으로 언제 얘기하냐? 8월부터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이때 외우는 거니까.
8월부터 헤어집니다. 지금 2단계인데 저 안 헤어져요. 당연하죠. 지금 2단계인데. 언제 외워져요? 8월이나 돼야지 한 70% 정도 외워져서 아 이제 외워지네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외우다 보면은 외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는 8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동일한 시험과 같이 시간을 똑같이 맞춰서 모의고사를 볼 건데 자 이때 한 8, 90% 막판 이제 몰아치기니까 8, 90%를 암기를 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코스예요. 들어가는 코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긴데 저한테 질문 게시판에 이렇게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 애기 이제 시작한 여기 정도 와야지 아 이제 좀 외워집니다.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 자 여러분들 운동 매일 하는데 눈에 하나도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고 운동을 하는 근육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찢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뇌가 편안하다. 아, 편안하게, 우아하게 공부한다? 안 돼요. 막 힘들고, 막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8월까지 버티셔야 돼, 8월까지. 이때부터 써지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드디어 눈에 보이는 단계. 자, 그래서 요 단계예요. 요 핵심 심화 단계다. 지금 엄청난 장거리 마라톤이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1차, 2차 같이 하신 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자, 무슨 말이냐면 1차 때 평균 막 80점 붙고 90점 붙으신 분들 이 기간 내 힘이 없어서 다 포기를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차 때 너무 열심히 이거 80, 90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60점 넘으면 돼요. 1차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은 2차 때 정말 손 막 빠질 듯이 써야 되는데 체력 다 빠지고 슬럼프 와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와버려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요 정도 장거리니까 내가 좀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겠고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셋, 멘탈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신 분들 1년, 2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똑같아요. 행정사 되면 어차피 똑같은데 아예 안 하실 거면은 행정사 안 해도 사실 상관없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누가 막 여기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언제든지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내가 평생에 후회가 될 것 같다. 나 이거 안 따면 언젠가는 후회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열심히 하셔야 되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험, 논수령 시험은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사실상 다 외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암만 외워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요. 외우고 까먹고. 자, 그러면 왜 외워지냐? 외우는 속도가 까먹는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많이 외우고. 그게 뭐예요? 회독수를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1회독 외우고 까먹었는데 동일한 시간에 2회독, 3회독 하면 까먹는 시간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게 회독수가 올라가면 빠진 물 속도보다 채우는 물 속도가 많아져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게 빠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많으려면 많이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야 되는데 조금 공부하고 안 헤어져요. 조금 공부하고 안 헤어져요. 그게 아니라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무관리론이 사실 인허가 대리권과 가장 밀접한 과목이기 때문에 저도 행정학 전공이고 행정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최종을 합격할 때까지 제가 지금 긴 호흡 다 보여드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공부하시라 제가 그 온라인 스터디부터 기획하면서 제가 다 입증을 했어요. 제가 설계하신 분들 다 합격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면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정말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라서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정말 붙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란 대로 했다. 진짜로. 하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대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T를 진행을 해봤는데 자, 사무관리론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면 이 우리 핵심 요약집 보시면은 앞에 목차가 있죠. 토픽. 자, 정말 쉬운 방법. 자, 토픽이 1번부터 74번까지 있죠.
그 중에 반은 이제 민원 파트고 뒤는 행정 파트예요. 하루에 내가 민원 파트 하나, 행정 파트 하나 외운다. 그럼 한 달에 이거 하나 다 볼 수 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무조건 이거를 그냥 달달달 외우겠다라고 하면 이 과목 마스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공평해요. 내가 뭐 계약이나 절차는 컨디션 때문에 나 A 논점인 줄 알았는데 막 B 논점이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싸워요. A 논점이 맞다, B 논점이 맞다 막 싸우는데 사무관리로는 아무도 안 싸우고 다 욕해요. 사무관리는 어려웠다. 근데 나중에 합격하면 사무관리론 때문에 더 붙었다라는 거는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눈에 보이니까 내가 많이 못 쓴 것 같으니까 어려워하시지만 막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효작 과목이고 실제로 합격을 하시고 나서도 우리 일하는데 가장 밀접한 과목이 사무관리론이에요. 자, 그래서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어서 우리가 잠깐 맛보기로 공부를 1회를 공부를 하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약서로 진행을 할 거죠. 요약서. 자, 요약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목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1파트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우리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파트 1이고 자, 두 번째 2편은 뭐예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파트 2예요. 자, 여기서 행정 효율이었는데 아예 시행령 규정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순서상 우리가 5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라고 하면 문제 1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우리가 20점짜리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 1에 물음 1, 20점, 물음 2, 20점, 그 다음에 문제 2, 그 다음에 3, 문제 4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문제는 민원 파트에서 나오고 3문제는 행정 파트에서 나와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행정 파트는 편람에서도 내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불이탈을 내기가 좋아요. 불이탈을 내기가 좋아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전히 다 숙지를 해야지 불이탈가 나와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점 만점에 당연히 채점을 할 때 행정사 합격 평균이 평균 마지막 합격 컷이 50 몇 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0점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이 토픽대로 외웠을 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16점이 나와요. 16점. 16점. 16점 낮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16 곱하기 5 하면 몇 점이요? 80점 나와야 돼요. 80점. 사무관리 80점? 말도 안 되죠. 제가 본 최고 점수가 70점대였어요. 사무관리론만. 그분은 기본서로 회독을 하셨대요. 요약집을 봤지만 기본서로. 자, 그래서 저는 채점 기준을 16점으로 둬서 이제 요약집도 만들었고 채점 문제도 그렇게 되고 채점도 16점에 맞춰서 채점을 합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양도 많지만 워낙 잘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민법은 한 12점 정도로 채점 그 만점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좀 다릅니다. 어쨌든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제 논점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16점 만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확인을 했고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마스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토픽 40개 정도를 줄줄줄줄 외우면 뭐가 나와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무관리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민원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민원행정. 자, 민원행정이 뭐예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민원인데 이거에 대응하는 활동, 행정기관에서 이 민원에 대응하는 활동이 행정이에요. 자, 그러면 나눠진 거죠. 민원에 관한 민원처리법. 그리고 행정이 이걸 대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두 가지 민원인 관점, 행정기관의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 행정사의 역할이 뭐예요? 행정사. 자, 이 민원인이 어떤 인허가 같은 민원, 특정한 사항을 요구할 때 이 민원인의 대리인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격사죠. 사무관리로는 이 두 가지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민원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는 없지만, 자, 이런 거 하나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어디다 필기를 하시냐? 자, 3페이지 토픽 1 위에 또는 옆에 여백에다가, 자, 이 재정 목적을 하나 필기를 하세요. 아, 이런 걸 미리 써주시지.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써야지 외워집니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재정 목적을 쓰시고, 자, 1조는 참고적으로만 아시고 실제 답안지에는 1조라고 쓰지 마세요. 자, 우리는 쓰시면서 들으세요. 우리는 법조문이 주어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몇 조, 몇 항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틀리게 쓸 바에 안 쓰는 게 나아요. 안 쓰는 게 나아서 모두 안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자,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제도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은 왜 써야 되는지 쓰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5개 중에 그래도 2개 정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건데 내가 좀 답안지가 부족하다 또는 잘 썼는데 플러스 점수를 맞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목차를 쓰고 나서 한 4번째쯤에 보론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4번째쯤에 이 재정 목적을 써서 이 추가적인 내용을 쓰면은 당연히 플러스 점수 5라도 쓰면은 우리는 감점 방식이 아니에요. 채점 방식이 감점이 아니라 쓰면은 플러스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어떻게든 점수를 주고 싶어서 찾아서 플러스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쓰면은 좋은데 소설을 쓰면 안 되겠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미지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정 목적을 쓰시면 되게 좋고 만약에 이 내용을 쓴다고 해도 문제와 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 의견을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근데 내가 좀 답안지 양이 부족하다. 아니면 좀 시간이 돼서 더 쓸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보론으로 더 쓰세요. 더 쓰시면 돼요. 점수가 정말 나중에 시험 때 0.5점이라도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이 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안 돼요. 그냥 뭐라도 더 써야 돼요. 남으면 안 되고 그냥 미친 듯이 써서 마지막에 1초가 남을 때까지 써야 돼요. 그런 지금 이 소스를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거 쓰세요. 뭐 비어있으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재정 목적 필기 다 하셨을 테니까 나중에 보론으로 쓰는데 자, 아무리 지금 들어도 답안지 연습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답안지 연습을 하면서도 아, 이거 보론 써야지 하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민원에 대해서 잠깐 보고 쉬도록 할게요. 민원.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사로서 받아야 이제 의뢰인분들 다 민원인이 되겠죠. 민원인. 자, 민원이라고 하면은 민원인이라는 사람이 민원인이 자, 2번째.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3번째.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를 해요.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민원인이 어디에 행정기관에 무엇을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 3가지가 민원이에요. 민원.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요? 민원인이 그러면 누구예요? 민원인의 정의가 뭐예요? 법적으로. 행정기관, 도대체 행정기관이 어디냐? 자, 3번째,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그럼 민원의 종류가 되느냐? 어떤 행위가 민원의 대상이 되는 종류인지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였죠.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 이 3가지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을 오기 전에 매년 제 강의를 작년에 했던 것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이 민원인의 정의와 행정기관의 정의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데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다. 암기를 하셔라. 이렇게 작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번에 나왔죠. 근데 못 썼다. 외우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1번. 1번 때문에 전 놀란 게 불이타 때문에 그 문서의 성립 효력식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 1번 문제, 민원의 정의, 행정기관 정의를 떨어지시는 분들은 점수가 너무 낮았어요. 자, 그래서 내가 잘 못 외웠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여기는 요약지만 열심히 외워주시면 합격은 다 합니다.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민원, 다음 시간에 민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 보고 무조건 백지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하고 당연히 우리가 답안지에는 이다 이렇게 것을 말한다 이다 이렇게 말이 짧으면 안 돼요. 자, 채점할 때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행정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고 열심히 하고 간절하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면 채점을 할 건데 답안지 형식이 것임 뭐 땡땡 지금 우리 요약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논술형으로 것이다.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제가 뭐 이력을 말씀드린 게 뭐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행정을 대학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에 대해서 뭐 1, 2년 공부하시고 행정사가 되는 거겠지만 저는 석사, 박사 최소 5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5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교수님들. 채점, 그레이딩 누가 해요? 제가 하겠죠. 채점표, 채점 기준, 채점도 제가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답안지를 쓰는데 눈에 보이죠? 아, 이렇게 좀 교정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잘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업 끝나고 모의고사 과정 들어가면 첫 주에는 자리가 없고 옆에서 의자를 가지고 올 정도로 막 꽉 차시거든요. 1주 지나는 순간 한 두들 빠져요. 포기. 왜냐하면 그 포기가 시험을 포기가 아니라 저 아직 못 외웠기 때문에 다시 실전 때 오겠습니다. 다시 외워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계속 와서 뭐라도 쓰시는 한 문제라도 쓰자 이 목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안지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행정을 학사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님 모의고사 아니죠. 중간, 기말, 논술형 시험을 계속 봐서 사실 저는 동차로 붙었지만 좀 다르긴 하죠. 제가 논술형을 계속 공부를 했었고 논문 쓰고 맨날 뭐 학술집 발표하고 논문 쓰고 뭐 보고서 쓰고 이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글을 써왔기 때문에 전 동차로 붙어도 답안지를 사실상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었던 거고 제가 그 방법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붙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이거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을 그냥 뭐 2차 시험 뭐 공부 과목이다. 그냥 하기 싫은 과목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행정사만의 과목이다의 좀 마인드셋을 바꾸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더 애정을 갖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부할 때 사무관리론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외워야 되니까. 저도 사례형이 더 좋아요. 좋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교시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5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